진로 활동에서요, 요거 둘 다 의대생 기부입니다. 요건 합격생 기부고요. 결론을 한번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황반 변성으로 인해 시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 자, 여기서 황반 변성이란 말 나왔습니다. 요 황반 변성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IDFC 연구소 대표장 김배수입니다. 2023학년도에서 의약학 계열은 6,599명을 선발을 했고요. 24년도에 의대 모집 인원은 3,091명, 치대는 642명, 한의대가 761명, 수의대가 525명, 그리고 약대가 무려 1,948명. 여기서 의하고 약이요 5,039명으로요. 의약학 계열이 6,967명 을 뽑는 데서 무려 72% 이상을 의약학 비중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지역 인재 확대 선발 정책에 따라서요, 지난해서부터 지방권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렇게는 지방권에서는 40% 이상을 뽑고요. 그리고 강원하고 제주 지역 두 군데는 20%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1,024명에 달하고 있으면서 지방권은 지금 선발 규모의 이번에는 49.2%가 지역 인재 전형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지역 인재 전형이 항상 유리하진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군데 대학이죠. 충북대, 전남대, 계명대, 고신대,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 이렇게 5개 대학은요, 그 지역 인재로 뽑는 부분들이 전국 단위로 뽑는 것보다 오히려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항상 지난해던 관연도에 지나갔던 일들의 입시 결과를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해의 선발 기준이나 전형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를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의대 시리즈 3편에서요 의대생 기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가져와 봤고요. 자, 목차는 창의적 체험활동. 여기서 창의적 체험활동은요, 여기에서는 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어떤 거를 기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중에 진로활동 부분들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자, 창의적 체험활동 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 그 다음에 자,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봉사활동만 특기사항이 기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진로활동이 700자까지 기재 가능하고요. 자율활동이 500자까지 기재 가능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500자. 그리고 그 나머지 이외에 특기사항 기재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모두 몇 가지였었다? 500자까지 기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진로활동만 700자, 나머지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다 500자까지 기재 가능하구나. 자, 그런데 전 시간에 나갔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걸로다가 뛸 수 있는 거를 생기부를 띄었을 때, 담임선생님 기준으로 띄었을 때요, 3학년 1학기를 띄었을 때 이 글자 수에 90에서 95% 이상 풀로 채워져지면은, 그러면은 대부분 최소 얼마 정도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19쪽 정도 이상은 나와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나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은 보면은 19쪽도 훨씬 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글자 수도 꽉꽉 채워갖고, 자칫하면 상위 학교에서 이 학생이 열심히 학교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이상 받기 쉽거든요. 글자 수에 꼭 채워달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갈 때에 이 안에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 기재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기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거 이외에 어떤 게 기재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보겠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요, 이수에서 학생이 주도로 수행한 자율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제도 하고요, 보고서 작성까지 해갖고 기재해서 올릴 수 있답니다. 요거는요, 교육부 훈련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온 거니까요, 가장 정확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자율활동은 뭐가 기재되는지 보겠습니다.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그 다음에 활동 실적들을 평가하고요,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을 하라. 활동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한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에서는요, 학교 교육 계획, 정규 교육 과정까지 포함해서요, 이거에서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해서 실시한 활동을 입력한다. 여기서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는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목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생명 쪽에 어떤 걸 기재하다가 정말 이 내용은 꼭 기재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 자율활동에도 기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규 교육 과정을 포함을 했으니까. 실제로요, 자율활동에다가도 여러분들 정규 과목을 기재한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란 있잖아요. 거기도 여러분들이 활동에서 이 내용만은 꼭 쓰고 싶다라고 하면 기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쪽에도 충분히 기재할 수 있으니까는 그 부분들 여러분들 활용 잘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뒷페이지가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학업 진로, 그 다음에 직업 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그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빨간 줄을 쳐놓은 거 여러분들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의 학업에 대한 진로랑 본인의 나중에 직업이 어떤 걸로 갈지, 그거 진로에 대한 계획서랑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제를 선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까지 입력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2번에서 보시면, 2번에서는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그 다음에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등을 기재할 수 있다.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그렇다면 지금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 활동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거는 지금 간단하게 읽고 지나갈게요. 봉사활동 기재사항. 2024학년도 졸업생 포함해서요, 상급학교 진학 시에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은 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기로 하겠대요. 그렇지만 단 학생이 개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봉사활동은요, 학교장님의 승인한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하답니다. 개인 활동이. 그렇다면 이런 의미겠죠.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봉사를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거 부분들은 학교장님 승인에 따라서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살린다라면 봉사활동도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자, 이 부분들은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봉사활동을 했어도 8시간밖에 안 쳐줄 거야,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서 인정 가능 시간에, 즉 8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회당 4시간씩 그 학년에 3회까지 실적 인정,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동아리 기재사항. 동아리 활동에서는 자기평가, 학생 상호평가, 그다음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서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을 실적을 참고해서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24년도에 졸업생 포함해서요, 대입때에서부터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자율동아리 실적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주목해서 보자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빨간 글씨예요. 빨간 글씨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무슨 단어가 가장 많았는지. 빨간 글씨 보면은 주제 선정하고 보고서 작성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해서 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들,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활동한 부분들이라면은 주제를 선정하고 보고서 작성한 것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구나, 이런 뜻이고요. 자율활동에도요, 내가 활동한 실적을 평가하고요,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을 하라. 활동이면 뭐였다? 주제 선정하고 보고서 작성까지도 일련의 활동이었다. 자, 그리고 진로 활동에 뭘 기입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 학업 진로에 대한 거, 직업 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이사항 부분들. 그러면 학업 진로와 직업 진로에 대한 관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 보고서 작성을 해서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의 수행한 노력과 활동,
이것도 활동이 뭐였다?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고 보고서 작성한 부분들이 활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동아리에도 뭐였습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한 부분들과 역할 위주로 입력을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직접 활동한 부분들을 기재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의미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진로 활동 보겠습니다. 자, 진로 활동에서요. 요거 둘 다 의대생 기부입니다. 의대 지원했던 생기부. 요건 합격생 기부고요. 요거는 합격했는지 합격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불합격했다라고 그러면 조금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요 두 개 내용을 보고서 미리 한번 결론을 줘보고서 얘기를 좀 접근해 가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자, 결론을 한번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서요. 첫 번째 거, 지금 앞에 있는 거 지금 바로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진로 활동 중에서는요. 자,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서 활동한 부분들을 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요거는 두 가지를 선생님이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느냐 하면 한쪽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적혀져 있고요. 한쪽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들은요. 본인이 활동한 부분들에 한쪽은 굉장히 본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뭐 말 그대로 비평을 했다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들. 요거 1번, 2번 앞선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설명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생기부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본인의 앞 페이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본인의 진로하고 활동한 내용 위주로 쓰라고 그랬었죠. 근데 활동한 내용 위주는 뭐였습니까?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라 이런 의미였었죠. 자, 근데 그런 게 있는 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보니까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흥미가 뭔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정보를 얻었대요. 자, 근데 여기 본인 진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반 흥미 유형과 진취형, 관습형이라는 걸 알게 돼서 직업 흥미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걸 알았고요. 자신의 진로를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리고 직업인 특강을 통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또 알아봤다라고 그랬고요. 청소년 기업가 진로 캠프에 대해서 알아봤답니다. 진로에 대한 표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여기에서 활동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활동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본인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해서 그걸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학교에 제출한 부분들이 있는가? 자, 그런 의미였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마지막 끝나는 거 정보를만 얻게 됐답니다. 후속 활동이 있진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활동지를 직업을 찾아보고 활동지를 작성을 했다라는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으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요. 뭘 인정받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잠재 능력을 살펴볼 기회가 되었음. 본인이 활동한 후속 내용은 전혀 표기가 되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줄 때도 어느 정도 점수를 줄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합격생기부 보겠습니다. 합격생기부에서는요, 황반 변성으로 인해 시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 자, 여기서 황반변성이란 말 나왔습니다. 이 황반변성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황반변성은요, 이 눈 조직의 안에, 이 망막 끝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황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황반은 한마디로 카메라로 얘기를 하면은 필름이랑 같은 역할이에요. 필름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나요? 전혀 못 보죠. 근데 여기에 변성이 일어나갖고 시력이 저하되는 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망막에서도 그 망막을 중심으로 그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병이 건성하고 습성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때 건성 부분들이 되면은 거의 시력이 장애가 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황반 변성을 조금 예방을 하시려면은 뭐 항산화제를 계속 섭취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선글라스를 많이 착용하는 거를 권하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장애로 남는 병들은 대부분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구가 안 되는 병을 뭘로 인해서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마 여기에서 장애를 가진 환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까 제가
아까 지금 건성하고 습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습성은 고칠 수 있는데 이 건성 부분들은 영구 장애로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건성인 부분들인 것 같죠. 요거를 역분화 줄기세포 iPS 기술을 활용한 치료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역분화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긴 세포나 조직을 배아줄기세포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줄기세포로 복원을 한다라면 다시 고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요때 역분화 줄기세포는 분화가 돼서 이미 역할이 정해진 세포를 분화 이전 단계로 되돌려서 역분화 배아줄기세포처럼 어떤 조직의 세포를 다시 분화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줄기세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 줄기세포는 뭐냐면 한 개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로 다 생산해낼 수 있는 미분화 세포를 의미해요. 한 개의 세포가 짝해서 이렇게 다른 걸로 다 미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게 손상당한 부위로 이 세포들을 들어가면은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그 의료계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부분들은 이제 유전자 발현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세포로 분화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줄기세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여기에서는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얘기를 했는데, 이때 요 첫 번째 나오는 배아줄기세포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모든 세포로 다 분화 가능해요. 그래서 각종 난치병에도 크게 기대를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유전자 발현이 조금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난자나 배아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체줄기세포보다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게 배아줄기세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체줄기세포. 이때 성체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성체의 조직이나 기관에서 여기에 존재하면 자가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증식 능력이 뛰어나고 뭐 배아줄기보다는 조금 이제 효과는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그 타인의 세포로다가 인해서 조금 어떤 게 있느냐면, 타인의 세포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왔었을 때는 어떤 개념,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면역 거부 반응은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서 외부 다른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물질들이 나한테 공격을 한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몸에서 계속 방어하려고 그러거든요.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를 이거를 몸의 거부 반응이라고 그래요. 면역 거부 반응.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제 이거를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면역 억제제를 먹는 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먹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다른 거를 많이 몸에 이식을 해서 갖고 왔을 때, 그래서 이식할 수 있는 이식 장기들이 보통 이제 그것도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동종이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종이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공이식. 여기서 오가노이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동종이나 이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종 같은 경우에 많아요. 나하고 돼지 같은 경우, 돼지의 심장이나 간 같은 거를 나한테 이식을 했는데, 그러면 이 몸으로 들어왔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적군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거를 막 밀어내려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면역 거부 반응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라앉히려면 뭘 먹는다?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체 줄기세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iPS라고 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 또는 유도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미 분화가 된 체세포에서 인지적인 자극을 줘요. 자극을 줘갖고서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에 서로 이제 세포가 가능한 배아줄기세포랑 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세포를 의미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뭐 만능적 부분들이란 표현이 들어가서 굉장히 다른 것들 많이 쓰여요. 배아줄기세포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 줄기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돌연변이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종양을 좀 만들어낸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HIV 있죠? 그거랑 같은 구조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도 면역 반응을 좀 가끔 일으킨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들.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좀 내용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 설명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다 된 다음에 뭐 유도만능 줄기, 그 다음 배아줄기, 성체줄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좀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서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도 충분히 좋기는 해요. 자, 그리고 환자의 체세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식 거부 반응이 없고가 아니고 거의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를 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도 없다는 것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치매나 정신
심분열증 같은 다양한 뇌 질환에도 이런 줄기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조사함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치매라는 거는요, 학생부 생기부를 뒤져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왜 무서운 병이에요? 복구가 안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 부분들이 신경세포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그랬죠. 중추신경 같은 경우는 뇌하고 척수,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그 이외 운동이랑 감각신경, 그죠? 그래서 감각신경은 부교감, 교감 이렇게 나뉘었었네요. 그때 이 중추신경, 뇌 쪽에서 있는 신경은 이게는 한번 신경이 세포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못 고치는 경우도 대부분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치매, 그죠? 그래서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치매의 종류에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 치매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왜 우리 TV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기억을 훔치는 병이다.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종류로 보면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또 이마 관자염변성, 또 뭐 알코올성 치매, 전두 축두엽 치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죠. 이 치매는 제가 또 설명드릴 의사 한번 쭉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요, 치매를 이용을 한다라면은 줄기세포로 살려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본인의 의견이 들어왔어요.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내가 이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뇌세포를 살려낼 수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줄기세포를 주입을 해서 줄기세포는 뭐가 된다고요? 지금 한 개의 세포가 여러 종류로 다른 세포를 생산해낼 수 있는 미분화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 속으로 올라가서 쫙 해갖고서 다른 걸 살려낼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효용성이나 의학적 효용과 가치가 정말 뛰어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생기부도 잘 돼 있기도 하지만 우리 그 의과학자 선생님들은 정말 존경의 박수들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의학계 과학자님들이요, 개발한 병들도 지금 치료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나중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고 또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한 기하 수업 시간에 접한 유클리드 기하학 외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관적인 택시 기하학을 주제로 그 다음에 택시 기하학을 구현하고자 한 탐구를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기하 대수적 정의를 활용을 해서 택시 기하학의 정의를 나아가 3차원으로 확장한 개형을 쭉 어떻게 들어왔네요. 아, 여기는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 얘기, 즉 의계 쪽이고요. 이쪽은 수학 쪽으로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전에랑 보면 이게 생기부를 기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뀐 게, 저는 요즘 전에 비해서 한 2가지 정도로 눈에 띄는 게 보입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전에는 내신 점수가 좋지 않더라도 생기부만 좋으면 뒤집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요새는 그렇게 안 돼요. 요새는 기본적으로 내신 점수가 쭉 좋아서 뭐 몇 배수를 1차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생기부를 골라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 뭘 조심해야 된다? 내신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내신 점수가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생기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에는 전공계열 쪽으로 쫙 채워 들어왔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요즘에는 대부분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요, 진로하고 그거 이외에 본인의 진로랑 아예 관련 없지 않는 과목, 이런 식으로요, 다른 과목들 어느 정도 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전공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그거랑 다른 과목으로다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에는 전공 이외로 들어갈 때는 그것도 폭넓고 깊이 있게 그 탐구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진로에 대한 부분들, 활동한 부분들, 그 다음에 추상적이지 않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본인의 의견이랑 비평한 부분들이 내용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 보면 아까 지금 여러분들의 적어드린 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잘 생각하면서 그걸 추려놓은 내용들이에요. 자, 결론 봤더니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고요, 항상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느낌 많이 받죠?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뭐 황반 변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깊이 있게 많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택시 기하학에 대한 거, 비유클리드 기하학, 폭넓고 깊이 있게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 활동한 부분들 위주로 기재가 돼.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그 제일 첫 페이지 보면은 그 교육청 훈령에서 393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생기부에 그대로 적혀져 있죠. 활동한 위주로, 여기서 활동이면 뭐였다?
본인이 어떤 주제도 자유 주제로 탐구를 해갖고 그거를 직접 활동해서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전공 위주로 진로 위주로 다 기재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걸로 기재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공 분야와 그 이외의 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아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의계열 쪽으로 적절하게 기재가 잘 돼 있었고요. 그리고 활용한 부분은 기재 시에는 국소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이미지를 제시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들이면 표기가 됐을 때 첫 번째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것, 두 번째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것, 세 번째 유도만능줄기세포 iPS 이렇게 나왔죠. 아니면 역분화줄기세포 이런 거 부분들 전체적으로 큰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좀 넣어놨으면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한 것은 실행한 후에 본인의 비평으로 본인 생각을 제시가 들어왔었습니다. 아까도 어땠나요? iPS 이 부분들을 역분화줄기세포를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 있었었죠. 특히 뇌 관련으로 됐었던 어떤 병이었어요? 치매에 대한 부분들에도 이걸로 고칠 수, 실제로요, 파킨슨 병이에요. 파킨슨 병도 여러분들 뒤져보시잖아요.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파킨슨 병을 고쳤습니다. 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파킨슨 병 하면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 부분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적어져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게 우울하고 얼굴 표정도 적어지면은 파킨슨 병. 그리고 이 도파민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으면 또 뭐가 돼요? 항상 행복해, 도파민이. 그래서 흥분돼 있다가 조현병에 걸리고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흥분돼 있으니까 도파민제를 좀 자제시키는 항도파민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그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파민제를 오히려 좀 투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용들. 그래서 여기서 뇌나 치매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의학 계열에는 정말 아주 큰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부분들 결론에 대한 것들이 정말 오늘은 중요한 결론거를 많이 제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이 부분들은 보시고 또 보시고 하셔도요, 절대 뭐 이거는 질리고 안 질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생기부 기재할 때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자극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는 합격 생기부고 또 한 생기부는 합격됐는지 안 됐는지 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판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특히 이 의계열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뛰고 있는 부분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조금 더 텐션도 좀 일으키고요. 몸 안에서 전사심장을 좀 끌어올리셔갖고 여러분들의 150%, 200% 있는 역량 쭉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좀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